우리가 학창 시절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올백 맞았어 뭐 이런 표현 혹시 쓰셨나요? 그렇죠. 있었죠. 뭐 올수 이런 거 표현 쓰셨잖아요. 우등생의 어떤 표상은 뭐냐면 전 과목을 다 잘하는. 잘해야 돼. 그럼 차별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약점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확 강화시켜 버린 거예요. 바로 포기, 용기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별화하려면 포기해야 되더라라는 거고요. 차별화하려면 용기를 가져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네. 앞 강연에서는 취준생을 위해서 나를 차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강연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그 2030 분들이 취업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창업을 준비하신다거나 뭐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그런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창업.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하나가 목적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 자, 두 분은 나중에 좀 뭐 나이를 또 뭐 먹는다거나 했을 때 미래 어떤 네. 뭐 창업에 대한 꿈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전 구체적인 뭐 꿈은 아니지만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요? 엔터? 엔터테인먼트? 네네네. 아, 꿈까지는 아니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생각해본 적 있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베이커리를 오. 빵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베이커리 아니면 플라워 카페 이런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또한 뭔가 사업가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고객으로 만족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가 기질이 따로 있는 분은 저는 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사업과 관련된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공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마음의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거, 그 두 가지 키워드. 제가 첫 번째 이제 목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목적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잖아요. 네. 뭐 뜻 역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항상 또 영어 전문이신 Why am I doing this? 내 이 일 왜 하려고 하지? 내 이 일 왜 하는 거지?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창업을 하시려는 분이라면 네. 이 일 내가 왜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질문. 그거 꼭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업을 보통 우리는 왜 하는 걸까요? 두 분 잠깐 지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하셨지만 네. 그거 왜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고 싶어서. 혜림 씨는요? 제가 생각했던 베이커리와 플라워 카페는 제가 그냥 좋아하는 것들이라 생각을 했었던 건데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뭐 두 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왜 사업하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입적인 게 제일 큰 것 그러게요. 같아요. 돈 벌려고요 네, 돈 이러신다고요. 벌려고. 돈을 버는 게 과연 사업의 목적일까? 이 질문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영어로 Why am I doing this 얘기하셨는데 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려고 하는 거지라는 거예요. 아까 성규 씨가 네. 나중에 지금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난 나중에 연예 기획사를 하나 만들 거야.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가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목적이란 게 사업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홍진 감독이라고요. 영화 네네네. 감독님 계시잖아요. 너무 유명하시죠. 영화 추격자로 유명한 네. 그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왜 만들어야 할까? 왜 봐야 할까? 왜 투자해야 할까? 영화 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영화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영화 감독님이 돈이 많으셔가지고 자기 사재 털어서 영화 찍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획하고 있는 이 영화 이걸 잘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투자자분들로 하여금 투자를 받아서 그걸로 영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투자자분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바로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화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네. 또 수많은 영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이 영화 이거 왜 만들어져야 될까?
이 영화의 존재 이유, 그걸 제대로 잘 얘기하셔야 설득된 투자자들이 기꺼이 돈을 투자하시는 거죠. 바로 이게 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인 거고요. 이 영화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이 사업할 때도 이게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뭐 종교 다 다르실 수 있고 이러니까 한국을 가만히 내려다 보시다가 야, 한국에 인구가 너무 많네. 같은 이름 가진 사람 다 나와봐. 그래서 야, 안병민이라는 사람 다 나와봐. 그랬더니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고 쳐요. 네. 그럼 저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100명이 쫙 서 있는 겁니다. 야, 니네들 똑같은 이름 100명이 다 있을 필요 있어? 한 명만 남겨놓고 나 다 데려가 버릴 거야. 차례차례 나와가지고 왜 네가 세상에 남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 오. 그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내가 심오한데?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그렇죠. 설명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내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네. 이 존재 이유라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 일을 해야 돼? 세상에 이런 가치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고요. 내가 내 삶을 사는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사업도요. 이제는 단지 돈 많이 벌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고객이라는 사람들이 지갑 열지 않는다고요.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가치를 더해주려고 하네. 그러면 나 기꺼이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갑 열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려고 하는 건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혹시 사막에 가본 적 있으세요? 사막에 저 가본 적 있어요. 오, 정말요? 네. 언제 어디 난 사막에 없는 것 가보셨나요? 같은데. 저는 미국 거기서 제가 LA에서 라스베가스를 차 타고 간 적이 있는데 라스베가스. 그쪽에 중간에 사막 같은 데 나와서 신기해서 잠깐 세워보자. 그래서 잠깐 구경하고 다시 차 타고 갔죠. 저도 사막을 가본 적은 없는데요. 네.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이렇대요. 밤에 자기 전에 쫙 보면 지형이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아, 내일은 내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이렇게 언덕이 있고 이렇게 골짜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길을 가면 되겠네. 근데 자고 일어나면 지형이 싹 바뀌어 있대요. 왜냐하면 밤새 모래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와 있던 봉우리가 사라지고 이만큼 떨어져 있던 골짜기가 막 채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도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계속 없겠네요. 변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도랑 나침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뭘 골라야 될까요? 나침반? 나침반 골라야 되는 거죠.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고요. 그 방향 역할을 해주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목적? 그게 바로 목적이라고요. 아까 우리 차별화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이 차별의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젠 진정성이란 겁니다. 야, 저 기업들이 단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저러는 게 아니구나. 네. 정말 진심을 가지고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기업들을 고객이 기가 막히게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찾아가서 지갑을 열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저만 해도 뭐 제품을 살 때 그런 그 브랜드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기업들 무슨 불매 운동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제품의 품질이 안 좋아져서 뭐 디자인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야, 그 기업 추구하는 철학, 가치 그 정도밖에 안 돼? 이제 그런 기업들 이제 고객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진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려고 하는 건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요, 뿌리. 네. 근데 이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가지도 잘 자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뿌리는 땅 밑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보거나 아니면 보이는데도 외면하거나 뭐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꾸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가지라는 건 경영 전략, 경영 이론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많이 안다고 사업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고객을 위하는 마음, 아까 뭐 진정성 네.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는 걸로 잘 뿌리를 내려야 그 사업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경영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것부터 처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예, 경영, 뭐 사업,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 지금 말씀드렸던 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바꿔보면 왜에서 출발하라. 왜에서? 이거 왜 하는 거지라는 거예요. 뭐 영어로 start with why라고 Why. 이야기합니다. 원이 세 개가 있잖아요. 네. 제일 바깥에 what이 있고 가운데 how가 있고
제일 안쪽에 why가 있습니다. what이란 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건 너무나 다 아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how, 방법까지 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거 내가 왜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이유를 모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든 해내려고 열심히 한다고요. 그 과정에서 혁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또 영어가 나왔네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혜림 씨? The mystery of human existence lies not in just staying alive, but in finding something to live for. 네, 혜림 씨가 옆에 계시니까 아주 이 영어가 나와도 든든하네요. 네, 인간 존재의 신비라는 건 어디 있다고요? 단순히 그냥 숨쉬고 살아있는데 있는 게 아니랍니다. 뜻을 찾아서. 그러게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살고 있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지? 우리 삶의 이유가 뭐지? 네. 이거 찾는데 인간 존재의 신비라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되게 철학적인 그러니까. 수업인 것 같아요. 우리 인문학이잖아, 인문학. 네, 내일을 네. 여는 인문학. 그래서 이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세상엔 두 개의 중요한 날이 있대요. 네. 첫 번째는 생일,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된 날. 와우. 두 분은 왜 태어나셨어요? 쉽게 답하기가 어렵네요. 어렵네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네. 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모르고 세상에 그냥 던져지듯이 나왔잖아요. 부모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나왔는데 네. 그래도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네가 세상에 왜 있었어야 됐는지 너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이거 보여주고 가라라는 거예요. 고객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얼마만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건지 그거 명확해야 된다고요. 그걸 제가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목적이라는 게 요즘 비전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미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상에 우리는 이런 가치를 더해주려고 사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그래서 단지 뭐 착하게 사업하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네. 뭐 네. 도덕책에 있는 얘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과 내셔야죠. 성과 내셔야 되는데 어떤 성과를 내셔야 되냐면 목적 있는 성과를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 있는 성과 그럼 뭐 어떤 의미인지 지금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목적 없는 성과. 이건 나쁜 성과인 건데요. 어떤 거냐면 고객이 잘 되든 말든 나만 돈 벌면 돼. 이거 바로 목적 없는 성과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한 목적대로 난 세상에 이런 가치를 더해줄 거야. 이런 목적에 맞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사람들은 존경하고 박수 쳐주고 지갑도 여는 거죠. 맞아. 자, 이게 우리 사업하시는 차원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혜림 씨 빵집, 베이커리 뭐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요. 직원을 채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직원을 채용할 때도 이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뽑으실 거냐. 거기서도 목적이란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네.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요? 뭔가 이 일을 단순히 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잠깐 지금 당장 뭐 좀 돈이 필요해서 좀만 하다가 뭐 언제 떠날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보다는 목적이 있는 베이커가 왜 되고 싶은지 그런 좀 뭔가 절실해 보이는 사람을 더 뽑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실력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게요. 단지 빵을 만드는 기술이 좋은 사람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뽑으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은 왜 빵집에서 빵을 만들려고 하지? 예를 들면 그 사람이랑 이제 이런 대화를 해보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빵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 건강에 좋은 그런 빵을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목적을 아는 사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포기 안 한다고요. 근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몰라. 여기 좀 월급 많이 준다 그래서 했는데 이 사업 잘한대? 근데 위기가 닥쳐. 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 맞아. 쉽게 포기하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맞아, 목적을 아는 직원을 뽑으셔야 되고 우리 사장님 스스로가 사업을 하시려는 우리 스스로가 목적을 잘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적이 어떻게 보면 또 꿈이랑도 연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초심이랑도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두 분도 이쪽 연예계 첫 발을 디디실 때 나름의 어떤 초심 같은 게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고 지내잖아요. 맞아요. 전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왜 가수가 되고 싶었는지 오디션을 봤을 그 당시의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목적이 되게 뚜렷했었거든요. 아마 성규 씨도 그런 경험 있었을 텐데 팬분들, 해외 팬분들이 우리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우리 한국도 알리고 그러게요. 케이팝도 알리고 그러게요. 그런 뿌듯함이 있었던 것 그게 같아요. 바로 목적 있는 성과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네. 빵집이 있습니다. 네. 아까 예. 여기 아는데? 여기 알죠. 뭐 너무나 유명한 이제 전국구 빵집이 그렇죠. 되어버린 대전의 시옷 빵집.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네. 제가 이 시옷 빵집을 가지고요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제목이 빵과 철학이에요. 왜 빵과 철학이냐? 이 빵집은요 단지 빵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좀 네,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철학? 네, 이 시옷 빵집을 창업하신 분은요 원래 북한에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네. 지난 6.25 전쟁 때 9.4일생으로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온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하신 거죠. 야, 앞으로의 삶은 내가 이제 덤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전쟁통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끔 만들어주는데 내 남은 생을 바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빵집을 차린 거라고. 와. 돈을 벌려고 빵집 차린 게 아니라 전쟁통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만들려고. 그 아픔을 겪어보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루에 빵을 3개 만들잖아요. 2개는 팔고 나머지 1개는 무조건 기부하는 겁니다. 와. 지금까지도요. 와. 60년이 넘었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치씩 빵을 기부한대요. 와. 못 먹어서도 아니고 못 팔아서도 아니고. 그게 바로 내 일의 목적이니까. 이거 하려고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이런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대전에 계시는 분들이 이 시옷 빵집은 단지 빵이 맛있어서 사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문화라고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가서 사 먹는다고요. 이 시옷 빵집은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라는 게 고객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품질 또는 맛의 문제만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Why am I doing this?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또는 세상에게 어떤 가치를 더해주려고 하는 거지? 이 문제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비전이 됐건 미션이 됐건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는 사업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가치를 더해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같은 회사는요. 야, 니네는 사업 왜 하는 거야? 우리는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사업하는 거야. 야, 3M 니네는 사업 왜 하는 거야? 우리는 창의성으로 세상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주려고 사업하는 거야. 마스시다. 야, 니네는 사업 왜 하는 거야? 우리는 좋은 제품 이전에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사업하는 거야. 저마다 이런 추구하는 목적이란 게 있다고요. 이런 게 있는 기업들이 결국 성공하더라, 행복한 성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더해줄 거냐 이 문제인데요. 제가 아주 재밌는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저도 못 가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직전에 가족 여행으로 말레이시아를 갔었거든요. 쿠알라룸푸르 하루 1일 투어를 하는데요. 네. 하루 저희 팀을 맡아주셨던 가이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손님들 사진을 찍어주시잖아요. 보통 이제 스마트폰 드리면서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찍어주실까요? 성규 씨라면 어떻게 찍어주실까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보통 받으면 그냥 네, 사진 들고 앞에서. 이렇게 서서 그냥 이렇게 찍어주시잖아요. 뻘쭘하게. 좀 다른가? 근데 저분, 아니면 앉아서. 저분 찍어주시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왼쪽. 두 왼쪽 분 다 오른쪽 지금 같은 사진 분인데요. 어머. 사진자 2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무슨 열정이. 폰을 땅바닥에 딱 붙여서 사진을 찍습니다. 저기 사진 찍어주신 네. 거였어요. 폰을 저렇게 땅바닥에 딱 붙이면 고객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다리가 길게 나와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거죠. 또 하나 얼굴이 작게 나와요. 빛이 부족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와. 모든 고객을 다 저렇게 찍어주세요. 와.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 여쭤봤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오른쪽 무릎에요. 네. 수건을 덧대서 그러네요. 메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맨날 저렇게 찍으니까 이 바지가 쓸려가지고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서까지
사진을 저렇게 찍어주신다고. 우와. 자, 그러면 저 가이드분의 일의 목적은 과연 뭘까? 이거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거를 되게 멋있게 간직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수많은 가이드분이 그냥 오늘 별 사고 없이 하루 잘 지내면 될 거야 정도라면 저분은 지금 성규 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와 함께하는 고객 매 순간 1분 1초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니까요.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재밌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사진을 받아든 고객들이요. 요즘 소셜미디어에 사진 올리잖아요. 네. 네. 그때 해시태그 뭐라고 올리냐? 젤리 가이드라고 올립니다. 젤리 가이드는 뭐냐면 저분 별명이에요. 저분이 버스 안에서 자기소개 처음 하면서 젤리 막 나눠주시면서요. 저 필요할 때 저 부르실 때 젤리 가이드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본명을 모르니까 해시태그 젤리 가이드.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한번 찾아보시면 수백 장의 사진들이 나옵니다. 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분은 자기의 그 일의 목적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 파워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인들은 그걸 보고 나도 다음에 말레이시아 갈 때 이 그렇죠. 사람한테 그렇죠. 부탁해야겠다 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 젤리 가이드라는 이름도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시태그를 붙이냐? 거미 사진사. 왜냐하면 실제로 거미처럼 땅바닥에 쫙 붙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주니까 해시태그 거미 사진사 이렇게 와. 소셜 미디어에 올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2030 창업을 준비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이 일 왜 하는 거지? 왜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한자 얘기 하나 해볼까요? 네. 한자 배우셨나요? 학교 다니실 때? 뭘까요? 한자 이제 보시면 순자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적토성산 풍우흥원입니다. 흙을 쌓아서 산을 만들고 나니까 비바람이 생겨나더라라는 거예요. 적수성연, 물을 쌓아서 연못을 만드니까 교룡생원, 용이 생겨나네 이런 거예요. 적선성덕, 선을 쌓고 덕을 이루니까 신명, 통찰력이 생겨나는구나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왼쪽이 뭔가요? 이게 원인이요, 원인. 오른쪽이 결과요. 산을 만드니까 비바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연못을 만드니까 용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비바람 생겨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산을 쌓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산을 쌓으려는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결과만, 성과만 얻으려고 하는 거죠. 목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문장으로 나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려고 하는 건지 꼭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 이유. 네. 예, 이런 목적 스토리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고요. 이제 품질, 디자인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다 어지간하면 다 괜찮고, 그죠? 빵집도 다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 이런 목적이 만들어내는 감동 스토리. 감동 스토리.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하시면 우리는 이런 제품을 팔아요. 우리 제품이 이만큼 좋아요. 그것보다 이제 더 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이걸 파는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우리의 철학을 타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목적이 중요한 이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은 아까도 우리 이야기 나눴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 안 한다. 네. 어떻게든 해내려고 한다고요. 그 과정에서 혁신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30 창업을 준비하시고 또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내 일의 목적이 뭔지 우리 사업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꼭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목적에 대한 이야기 네.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나요? 네. 야, 그냥 겉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나를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처음에 아까 초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 목소리와 내 노래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드려야지. 그렇게 하시면요. 조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조금 덜 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예전에 너무 내가 좋아서 맞아. 또 이런 일이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노래 불러주는 게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 어느 순간에는 사실 저한테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면서 뭔가 저 자신도 좀 다시
좀 리프레시 하게 되는. 맞아요. 인생의 목적 플러스 거기에 그 안에 사업의 목적을 그러게요, 생각하게 그러게요. 되었던 것 같고 아까 나무 비유를 해주셨는데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걸 떠나서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나의 목적을 재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일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영, 마케팅, 세일즈라는 게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기술, 전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케팅은 삶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결국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 부분 꼭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경영, 또 창업에 필요한 또 두 번째 키워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업한다 그러면, 비즈니스한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혁신이란 거예요. 바꾸는 네. 걸 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뭔가를 바꾸려면 뭘 해야 되냐? 생각을 해야죠. 아, 우린 그걸 설례가 없어. 그래서 그거 못해. 그러면 그 일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혁신이란 건 그렇게 만들어진다.